Hi guys! 고나고입니다. 애플에서 오직 아이패드만을 위한 이벤트를 열었죠. 제품 라인업 관련해서 큰 그림은 루머와 비슷했지만 그래도 디테일한 기능과 스펙에 있어서 새로운 소식들이 좀 있으니까 제가 모델별로 주요 요점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 아이패드 이벤트에서 어쩌면 가장 좋은 구매 옵션이 아이패드 에어 13인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은 제가 실제품을 갖고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기로 하고요. 근데 확실한 건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 애플이 아이패드 프로를 스스로 얼마나 대단한 성능과 가능성을 갖고 있는 기기로 평가하는지는 알 수 있었어요. 어느 정도냐면 애플에서는 더 이상 아이패드 프로의 그 시장성을 고려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원하는 하드웨어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에 정말 욕심을 마구마구 부렸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고요. 또 그만큼 가격도 높아진 셈이죠. 사실 미국 달러 기준으로 가격 인상을 보면 납득이 되는 수준인데, 그런데 한국 가격은 지금 환율 영향을 받아서인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서 이건 저도 선뜻 거부감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어의 13인치라는 옵션은 애매하지만 또 동시에 적절하게 해피포인트가 되는 옵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모델별로 주요 변경점 살펴볼게요. 아이패드 에어는 이제 두 가지 사이즈 옵션을 갖게 돼요. 11인치와 13인치. 덕분에 스플릿 뷰로 멀티태스킹을 하거나 넓은 면적일수록 더 유리한 프리폼 같은 앱, 그리고 파이널 컷 프로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돌릴 때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색상은 총 4가지로 새로운 블루 컬러, 그리고 퍼플, 스타라이트, 스페이스 그레이가 옵션으로 생겼고요. 전면 카메라의 경우 이제 가로형 전면 카메라로 모든 아이패드에 차례차례 이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아이패드를 거의 대부분 키보드와 함께 쓰고 또 가로로 거치하고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 걸 생각하면 이렇게 바뀐 위치가 훨씬 자연스럽긴 하죠. 그리고 성능은 자연스럽게 M2 칩이 탑재됐고 M1이 탑재된 에어보다 거의 50%나 더 빠른 수준이라고 합니다. 스피커의 경우도 공간 음향 지원하는 가로형 스테레오 스피커가 탑재가 됐고요. 그리고 에어 13의 경우는 2배는 더 깊어진 베이스가 들어가니까 또 그만큼 음악이나 영상 감상할 때 훨씬 향상된 사운드 제공도 가능합니다. 용량 옵션은 3가지예요. 128, 512, 그리고 1TB 이렇게 옵션 선택 가능하고요. 호환되는 액세서리의 경우 이번에 새로 출시된 애플 펜슬 프로와 USB-C 펜슬이 호환되고 펜슬의 호버링 기능 당연히 지원됩니다. 다만 이해가 되면서도 또 동시에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저도 그렇고 현재 아이패드 에어 및 프로 유저들이 사용하고 있을 기존 애플 펜슬 2세대는 이거는 이번에 출시된 새 아이패드하고는 모두 호환되지 않습니다. 함께 사용할 수 없어요. 이유는 전면 카메라 위치 변경 때문인데요. 카메라 및 센서 어레이가 가로로 배치했을 때 아이패드를 이렇게 화면 상단 중앙에 위치하게 되어버렸죠. 그래서 카메라와 센서가 기존 애플 펜슬 2세대의 무선 충전과 페어링에 사용되던 그 내부 공간을 차지하게 돼버리면서 애플 펜슬의 충전 시스템 역시 완전히 재설계가 됐다고 합니다. 즉 새로운 애플 펜슬 프로는 이런 물리적 아키텍처를 수용할 수 있도록 특별 디자인된 반면 이거 기존 2세대 애플 펜슬은 새 아이패드의 바뀐 구조와 맞지 않기 때문에 새 아이패드 에어와 프로에는 이 애플 펜슬이 호환되지 않습니다. 즉 기기를 바꾸려면 새로운 아이패드로 구매를 하려면 펜슬도 애플 펜슬 프로로 같이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화두인 AI 역시 언급이 여러 번 됐는데요. 이번에는 하드웨어를 발표하는 이벤트라서 실제로 애플이 준비하고 있는 AI가 어떤 건지, 어떤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는지는 6월 달에 열리는 WWDC에서 발표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이패드 에어만은 이 AI 기능의 매력도를 다 떠나서 현재 13인치 대화면에서 M2의 뛰어난 성능, 그리고 새로운 애플 펜슬 프로와의 조합도 가능하고 또 뒤에 설명할 파이널 컷 프로 2의 모든 기능까지 전부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라서 사실 가장 시장성이 높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엔 프로입니다. 애플이 발표하면서 프로는 급이 다르다라고 정말 강하게 강조를 했는데 확실히 이번 아이패드 프로 업데이트는 동일한 사이즈 옵션을 갖게 된 에어 모델과 아주 확실한 끝나누기를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어느 때보다 더 확실히 11인치와 13인치로 아이패드 에어와 프로는 사이즈 측면에서 동일한 조건을 갖고 있고 여기에 두께는 각각 5.3mm 그리고 프로 13인치는 그보다 더 얇은 5.1mm로 정말 엄청 얇은 수준인데요. 애플이 자신있게 아이팟 나노보다도 얇고 애플 제품 중 역대 가장 얇은 두께라고 할 정도니까
아니 근데 누가 애플한테 아이패드 프로를 좀 얇게 만들어달라고 컴플레인을 많이 넣었나? 그러다 보니 무게는 11인치가 대략 450g, 13인치의 경우 이전 세대보다 100g 더 가볍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드디어 이렇게 OLED가 들어오네요. 루머로만 몇 년째 돌고 돌았던 게 드디어 2024년 아이패드 프로에 적용이 됐습니다. 루머 영상에서도 제가 여러 번 언급했지만 가격이 자연스럽게 비싸질 수밖에 없다는 이 단점 하나만 빼면 OLED 디스플레이는 좋은 것 투성이거든요. 정확히는 이번에 새롭게 개발한 텐덤 OLED라는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됐는데 사진이나 영상의 반사광 하이라이트가 더 밝게 표현될 수도 있고 검은색은 더 깊고 사실적이게 표현이 되고 아이패드 그림자나 저조도상의 디테일도 더 풍부하고 더 뛰어난 반응성을 보이도록 하면서 동시에 훨씬 얇고 가볍다는 이런 모든 좋은 특장점을 다 갖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OLED 디스플레이의 장점들이죠. 디스플레이 밝기는 SDR과 HDR 컨텐츠 모두 1000니트 화면 밝기를 지원하고요. HDR은 최대 1600니트까지 지원합니다. 또 구매 옵션에 보니까 나노 텍스처 글래스 이걸 선택할 수 있더라고요. 모두가 선택 가능한 건 아니고 1테라 이상 구매할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니까 이거 참고해주세요. 당연히 여기선 디스플레이 실물이 너무너무 궁금한데 여전히 전 고민되는 게 안티 글레어가 태블릿의 휴대 용도를 생각하면 너무나 궁합이 잘 맞는 옵션이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완벽한 블랙의 명암비를 느낄 수 있는 기본 글레어 옵션이 맞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도 돼요. 이건 정말 제가 주문 버튼 누르는 순간까지 계속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손에 실 제품이 들어오면은 두 개를 나란히 두고 비교를 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한번 준비해 볼게요. 이번 새 아이패드 프로 성능에서는 애플이 의외의 선택을 했어요. 수순대로 M3 적용하는 게 아닌 한 단계 건너뛰어버리고 M4 칩이 탑재가 됐습니다. 이 M4라는 칩의 성능 수준은 M2와 동일한 성능을 전력의 절반만 사용해서 구동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현재 노트북 시장에 있는 최신 노트북과 비교하면 아이패드 프로는 4분의 1 전력만으로 동일한 성능을 낼 수 있는 그런 괴물 같은 수준이라고도 자신 있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애플 실리콘이 얼마나 대단하고 미쳤고 괴물 같은 성능인지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제가 메인 컴퓨터로 사용하고 있는 M2 울트라만 보더라도 그 처리 속도에 정말 작업하면서 끊임없이 감탄을 하게 되는데 근데 PC도 아닌 이 태블릿 M4 아이패드 프로 정말 궁금하긴 합니다. 그리고 역시 프로 라인업 소개에서도 AI 언급이 포함이 됐는데요. 4K 영상의 배경을 탭 하나로 제거하는 것과 같은 그런 AI 작업을 훨씬 수월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간단히 게임 소개하면서 언급한 정도라 이거 역시도 이번 6월 WWDC에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 카메라에서는 적응용 트루톤 플래시와 같은 업데이트가 있었는데요. 카메라와 스피커 관련해서는 실 제품을 들고 제가 리뷰할 때 더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량은 256기가부터 2TB까지 있고요. 가격은 11인치가 136만 원부터 그리고 13인치 프로는 대략 177만 원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애플 코리아는 아직이지만 이제 미국 공홈에서는 구매할 수가 있어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내장 공간에서 파이널 컷 프로까지 써보려고 한다면 아이패드 프로 13 여기다 2테라 주문을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매직 키보드는 빼고 일단 그리고 애플 펜슬을 넣어서 이리저리 해보니까 400만 원이 나오네요. 아이패드 프로는 실제로 이걸로 돈을 버는 사람들의 기기로 이제는 정말 확실히 자리 잡는 것 같고요. 앞서 말한 대로 아이패드 에어가 대다수의 태블릿 용도를 충족하면서도 프로급의 용도까지도 커버하는 가장 이상적인 구매 옵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매직 키보드 역시 아이패드 라인업 업데이트에 빠질 수가 없죠. 기대했던 대로 이번에 같이 출시가 됐습니다. 얇고 가볍게 디자인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기존 매직 키보드 대비 얼만큼 얇아지고 얼만큼 가벼워졌는지 실물을 놓고 비교해보고 사용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여기서 가장 반가운 변화는 펑션 키가 늦었지만 키보드 상단에 드디어 추가가 됐죠. 이렇게 재탄생한 매직 키보드 가격 각각 사이즈별로 44만 9천원, 51만 9천원으로 M4 아이패드 프로하고만 호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새 매직 키보드는 새 아이패드 프로하고만 사용할 수 있어요. 제가 사실 매직 키보드는 구조 변경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리뷰할 때마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나온 결과물을 보니 출시된 걸 보니 완성도와 마감을 바꾸는 정도의 수준에서 그 정도 변경에 그치게 돼버렸죠.
이 비싼 M4 아이패드 프로 400만 원짜리 태블릿을 쓴다고 했을 때 매직 키보드가 펜을 사용해서 필기하고 드로잉하는 순간에도 좀 어떤 특별한 역할을 해주길 바랬는데 애플이 보고 있는 매직 키보드는 그냥 정말 딱 키보드 역할. 그 이상도 아닌 그 이하도 아닌 그냥 딱 키보드 역할 그 정도인 게 저는 좀 아쉬워요. 그리고 또 다른 액세서리, 애플 펜슬의 변화도 있었죠. 아예 애플 펜슬 프로라는 새로운 라인업을 추가했습니다. 펜슬 프로에는 새로운 센서가 추가돼서 꽉 쥐는, 흔히 말하는 스퀴즈 방식의 제스처를 인식해서 새로운 팔레트 도구를 열 수도 있고, 자이로스코프가 탑재돼서 펜슬을 돌리게 되면은 사용 중인 도구의 정밀한 제어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파인드 마이까지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이건 뭐 사실 한국에선 무용지물이라 패스. 앞서 제가 언급한 대로 애플 펜슬 변화에서의 아쉬움은 아무래도 기존에 사용하던 이 애플 펜슬 2세대가 새로운 아이패드들하고는 호환이 되지 않는다는 점, 같이 쓸 수 없다는 점 이겠죠. 단 USB-C 애플 펜슬의 경우 포트를 통해 페어링 및 충전이 가능한 펜슬이라 새롭게 출시한 아이패드들하고 모두 호환이 됩니다. 사실 저는 파이널 컷 프로 2가 아무래도 가장 흥미롭기도 하고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예요. 예상하지 못했던 소식이라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이패드용 파이널 컷 프로 2라는 이름하에 상반기 출시된다고 하는데요. 실시간 멀티캠 그리고 이걸 가능하게 하는 파이널 컷 카메라라는 아예 새로운 애플리케이션까지 아이패드 팝컷으로 편집하는 입장에서 저는 이거 너무 기대돼요. 이것도 출시가 되면은 이제 기기와 함께 직접 써보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능한지 또 얼만큼 수월하고 편하고 쉽고 빠르게 프로 수준의 편집이 가능한지도 따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말한 것처럼 저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 애플이 새삼 아이패드 프로를 얼마나 대단한 성능과 가능성을 갖고 있는 기기로 평가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현재 M2 아이패드 프로의 자리는 완벽하게 아이패드 에어 13인치가 물려받을 수 있게 됐으니까 태블릿 교체 주기에 있는 분들 중에서 최상의 태블릿 경험을 원한다면 그래도 선택지는 아이패드 프로가 아니라 아이패드 에어가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는 실제로 돈을 버는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또 업무 활용도가 높은 편인 그런 사람들만 아이패드 프로를 구입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게다가 그 업무 연관성마저도 아이패드 프로의 디스플레이와 M4의 성능이 필요 없다면 그마저도 저는 아이패드 에어를 권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 신나는 아주 비싼 대단한 제품, 실제품을 손에 딱 쥐고 실제 사용해본 후기를 갖고 또 두 모델도 비교해보면서 리뷰 준비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Bye guys!